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뉴욕 시장이었는데 이란 쪽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드론이 격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취재진에게 오늘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격추에 대해서 이란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론이 분명히 공해상에 있었고 이게 모두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잘 체크해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 느낌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멍청한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격추된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 우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드론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처럼 굉장히 무인 정찰을 하는 그런 드론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발적인 실수를 하면서 수위를 좀 낮추려는 듯한 언급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의 또 이란에 대해서 무력 대응을 그러면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정을 조금 미루는 듯한 뉘앙스도 나타냈습니다. 본격적인 재선 운동, 얼마 전에 재선 출정식이 있었죠. 이것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이런 무역 충돌에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이렇게 수위를 낮추려는 확전을 자제하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들의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일단은 시장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는 7월에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때 돼서 내리는 것을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의 결정, 파월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진작에 금리 내렸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역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워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일찍 금리 내렸어야 하지 않았냐, 내 말 들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어쩌겠나 한 번에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달에 금리 내리는 것을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처럼 연준 금리 빨리빨리 더 내렸어야 됐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 염두에 둔 발언도 역시 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옳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 금리와 결정된 FOMC 회의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롬 파월 지켜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할 것이냐라는 외신들의 평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준의 다음 행보 FOMC 회의에서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올해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OMC 회의가 있고 난 후에는
빠르게 그 입장을 바꾸는 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헤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요,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50bp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특히 골드만삭스가 경제 여건이 이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 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준이 금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2차례 정도의 인하를 할 것이다로 갑자기 입장이 급선회된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의 일단 분위기와는 동조하는 그 골드만삭스의 이야기였습니다. 7월 회의 전까지 나오는 뉴스가 실망스럽거나 혹은 채권 시장에서 앞서가고 싶다면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을 전망으로 입장을 선회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또 연준이 진행 중인 보유자산 축소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 9월 정도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8월 정도부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이야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이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레온 쿠퍼만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온 쿠퍼만은 현재 주가 지수가 오늘도 그렇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설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현 수준에서 추가 급등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마감을 의미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쿠퍼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만약에 S&P 500 지수가 단기간에 3,100선까지 오른다면 이것은 도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의 도취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내는 상황이었고요. 이러면서 쿠퍼만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준이 너무 완화적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오히려 시장의 평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완화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적절하지 않은 통화 정책이었다라는 결정이었다라고 쿠퍼만은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인 상황에서 이 월가의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괜찮은 판단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해주는 쿠퍼만의 이야기였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 정책도 미래 수요를 앞당겨 쓰는 것일 뿐 이것도 역시 좋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좀 비판적인 날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조금 경정을 울려주는 쿠퍼만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 시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